자, 예빈이라는 친구가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7개, 1000원짜리 2장을 가지고 문구점에 갔어요. 그 2,500원짜리 물건을 한 개 사고 거스름돈 없이 그 값을 지불한다 라고 됐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안 내고 정확히 2,500원 낸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을 봅시다. 100원짜리는 몇 개? 5개. 500원짜리는 7개. 그리고 1000원짜리가 2개. 이 친구는 총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3천. 네? 3천. 뭐지? 500원짜리만 해도 벌써 3,500원이야. 아, 그럼 잠깐만요. 응? 6,000원. 그렇죠. 그럼 6,000원을 가지고 있죠. 내 물건 하나를 샀어요. 어떤 물건 하나 샀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거 2,500원짜리네? 그럼 나는 충분히 6,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을 낼 능력이 되죠. 근데 낼 때 이런 거 아니겠나요? 일단 1,000원짜리를 2장 가지고 있잖아. 내야 될 돈이 2,500원인데? 그럼 1,000원짜리를 2장 가지고 있는데 이 1,000원짜리를 내가 몇 장 쓸 수는 알 수 없죠. 안 쓰고도 사실 이 친구로 돈을 낼 수가 있어요. 500원짜리 7개 있기 때문에. 그럼 1,000원짜리를 내는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물론 이게 하나씩 나열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1,000원짜리 안 썼을 때, 뭐 하나 썼을 때, 2개 썼을 때 나열해 되는데 이런 방식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500원짜리는 Y개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Z개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이 친구가 이 물건 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을 관계식으로 쓰게 되면 1000X 플러스 500Y 플러스 100Z 하면 2500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0 2개씩 지웁시다. 양변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10X 플러스 5Y 플러스 Z는 25. 괜찮나요? 자, 이제 여기서 봐주셔야 돼요. X하고 Y하고 Z가 개수가 무한개가 아니죠. X는 최대 몇 개? 2개. 2개. 그러니까 X는 될 수 있는 숫자가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뜻이에요. Y는 0부터 언제까지? 7까지. Z는 0, 1, 5개까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이 개수를 맞출 때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거는 아무래도 이 숫자, 개수가 큰 숫자인 x부터 먼저 맞춰준다면 첫 번째, x가 0이라고 칩시다. 그럼 따라서 5y 플러스 z는 얼마? 25가 돼야 되겠죠. 근데 y가 이제 0에서부터 7까지잖아요. 그럼 맞춰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5의 배수지. 이건 z를 집어넣는 게 더 낫겠는데, 이 문제는. 이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5 아닐까요? 이게 만약 1 들어간다고 쳐봐. 넘어가면 1 빼야 되는데, 그러면 25에서 1 빼면 5의 배수예요? 아니죠. 이게 5의 배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끝자리가 0 아니면 5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그러려면 z에서 뺀 숫자도 0 아니면 5가 빼게 돼야 되니까 1, 2, 3, 4는 안 되고 겨우 이거 2개. 그럼 조합을 짜다 보니까 여기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당연히. x가 0일 때 z가 0이면 y는 5. x가 0일 때 z가 5이면 여기다 써드릴까요? 헷갈릴까봐. x 0, 그 다음에 z 0. 그럼 y가 25니까 5. 이런 조합. 아니면 x 0, z가 5. 그러면 2y가 20이니까 4. 이런 조합.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번 x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x가 1이 되면 10. 넘어가면 15 남죠? 그럼 5y 플러스 z는 15. 그럼 이것도 2가지 아닐까요? x가 1일 때 z가 만약 0이라면 그럼 5y는 15.
3. x가 1일 때 z가 만약 5라면 5y는 10, 2. 이거 말고는 없겠네요. 잠깐만요. 몇 개? 두 가지. 세 번째, x가 2라면 이게 20이 되니까 5y 플러스 z는 5. 그러면 이런 경우가 x가 2일 때 z가 만약 0이라면 y는 1. x가 2일 때 z가 1이라면 y는 0. 아니네요. 5라면 뭔 소리요? 5라면 얘는 0 이렇게 되죠. 얘도 두 가지. 총 몇 가지? 6가지. 근데 막 500이랑 비해서도 막 뭐 봐야 되잖아요. 막 y가 몇 개일지 뭐. 한 거예요. 어차피 x가 하나,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 안 썼을 때, 그다음 1,000원짜리 하나 썼을 때, 1,000원짜리 두 개 썼을 때, 이 경우만 생각하면 어차피 네가 이게 y가 그거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y가 500원짜리 몇 개 쓰지? 100원짜리 몇 개 쓰지는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돈을 먼저 맞춰주면 작은 돈 맞추기가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1,000원짜리를 안 썼다고 치면? 그럼 500원짜리는 1,000원짜리 만약 많이 썼다면 최대 2개. 그럼 2,000원. 나머지 500원 맞춰야 되죠. 그럼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없고 2,500원. 아니면 1,0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안 썼다고 치면 그럼 500원을 5개, 100원짜리 5개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경우. 1,000원짜리 하나? 그럼 얼마 남아요? 1,500원 남죠. 1,500원은 이제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1,500원을. 그럼 이거 3개 쓰고 안 쓰고 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하나 썼는데 얘 2개 쓰고 이거 2개 쓰면 얼마예요? 2,000원 되죠? 5개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번에는 1,000원짜리 안 쓰고 1,000원짜리 안 쳤으면 2,500원을 다 500원이랑 100원으로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5개 다 써서 2,500원. 아니면 4개 쓰고 이렇게 쓰고. 됐나요?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른 문제요? 166쪽에 166쪽에 잠깐만요. 166쪽에 2번? 2번 이거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답니다. 이 동전을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단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뺀다. 500원짜리를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냐면 1개, 100원짜리는 2개, 10원짜리는 3개. 그래서 730원이 있다는 뜻이죠. 730원. 자,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내가 돈을 내는 방법이잖아? 근데 주머니에 내가 730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물건을 샀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 73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물건을 샀어요. 금액은 정해진 게, 지금 문제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어떤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내는 거 빼놓고는 내가 물건 샀을 때 최소 금액은 10원이겠죠. 최대 금액은 730원이겠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어떤 물건 사러 편의점 갔다고 치고, 그럼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의 최소값은 10원, 최대값은 730원.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지. 그럼 10원 하나 냈을 때, 아니면 10원짜리 2개 냈을 때 20원, 10원 3개 냈을 때 30원. 그 다음은 100원짜리 하나 내고 10원 하나 냈을 때 그럼 110원, 120원, 130원, 210원, 220원, 230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내면, 얘를 하나 냈다 치면, 하나 내면 500, 그 다음 여기는 500원, 그
그다음 600원, 700원, 510원, 520원 일일이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세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귀찮음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500원짜리 동전을 돈을 낼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내가 돈을 내려고 할 때 500원에 관련된 돈을 내가 써야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두 가지가 맞죠. 왜 두 가지예요? 영, 그렇지, 0개. 안 사용하든지 아니면 한 개. 1개 사용하든지. 그럼 500원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00원짜리 화폐를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안 내든지 하나 쓰든지. 그럼 100원짜리 동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안 내든지, 한 개 써서 돈을 내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써서 돈을 내든지. 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경우의 수는 안 낸다, 하나 쓴다, 두 개 쓴다. 그럼 10원짜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 네 가지겠죠. 네 가지. 그럼 각 동전을 사용한다는 사건에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인데 그럼 이 각각의 사건 500원짜리 쓰는 사건, 100원짜리 동전을 쓰는 사건,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건. 이 사건이 각각 곱이야, 합이야? 곱아니요. 곱이겠죠. 이게 만약 합이 나면 500원짜리 내면 100원짜리, 10원짜리 무조건 못 쓴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고 뭐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고 그다음에 이거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10원도 이 하나,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케이스로 내야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4가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뭐. 똑같은 거를 이거. 0원.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24가지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500원짜리 안 쓴다, 100원짜리도 안 쓴다, 10원짜리도 안 쓴다. 그럼 편의점 가서 나 돈 안 내고 서 있는 거야. 그거는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경우를 몇 가지를 빼야 되죠? 한 가지를 빼야죠. 또. 돈을 하나도 쓰지 않겠다라는 경우 수 한 가지는 빼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가지예요? 23가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럼 여기서 뺀 상태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잖아요. 음. 곱하기 전부터 0을 쓰는 경우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 24가지 안에는 여기를 뺀다는 0을 빼게 되면 500원짜리 안 내고 얘네들로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빠져나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0, 1, 2 이게 지금 경우의 수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건 빼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짜리는 안 쓸 수 있지. 하지만 100원짜리, 500원짜리 안 쓰면서 100원짜리나 10원짜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을 빼버리면 이런 경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뺄 때 마지막에 빼는 요것만 빼는 거지 나머지는 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그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한 가지만 빼도 돼요. 0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뺀 경우는 뭐냐면 이것만 뺐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뺀 거예요. 이것만. 딴 걸 뺀 게 아니고. 이건 돈을 안 내는 거니까.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의 면이 나온답니다. 자, 동전 두 개, 주사위 한 개인데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요.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가 있죠? 앞뒤랑 그렇지, 앞뒤랑 뒤랑 뒤압 있겠죠. 몇 가지? 두 가지. 나오고라는 얘기는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고의 개념이죠.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주사위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뭐뭐 있나요? 2 아니면 4 아니면 6이죠.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곱하겠죠. 정답이 6가지. 이쪽은 카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 케이스인데 이게 맨 앞자리 0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계산하는 경우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위는 개념을 읽어도 뭐 당장은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그냥 내가 문제를 만들게. 이건 여러분 집에서 푸시고 내가 문제를 만들게요.
카드가 1, 2, 3, 4, 5 다섯 장 카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이 다섯 장을 이용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시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 계산할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될까요? 120. 어? 되는가요? 맞춰서 한 번에 맞춰가지고. 자, 이런 거죠.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일단 자리가 다섯 자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어떤 수를 갖다 놔야 되잖아. 자연수를 만들려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다섯 개 중에 한 자리. 다섯 개 중에 나와서 한 자리 만드는 거죠. 그 다음은 네 자리 중에 하나, 세 자리 중에 하나, 두 자리 중에 하나, 마지막 카드 하나 놓고 1의 자리 만드는 케이스죠. 이걸 다 곱하면 120까지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숫자가 너무 많아, 자릿수가. 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세 자리만 만들려고 해. 저 다섯 장 중에 세 장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 아니죠. 1번은 잘 맞추더니. 6가지, 왜 6가지 하면, 세 장이니까 3, 2, 1 곱하면 6가지 아마 이랬을 텐데, 아니죠. 첫 번째 카드에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100자리인 거죠. 100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의 개수 몇 개예요? 5개잖아요. 10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 개수 4개. 1자리에 놓을 수 있는 카드 개수. 그 다음은 끝. 네. 놓을 자리가 없는 거니까. 1자리까지 다 놨으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요? 60까지. 됐나요?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이 세 자리 중에 세 자리인 동시에 짝수야. 그럼 이건 몇 가지일까요? 따져보니까 세 자리인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세 자리라고 놓는다고 카드 3개 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짝수는 100자리, 10자리, 1자리 중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1자리가 결정하는 거죠. 1자리 숫자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서는 2 아니면 4 나와야지. 근데 여기 1자리에 2가 올지 아니면 1자리에 4가 올지는 모르겠네요. 그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2는 벌써 1자리 뽑혔죠. 그럼 2의 카드는 못 쓰는 거다. 그럼 100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4개, 10자리는 3개. 그럼 밑에 건 다를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들어온 카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앞자리 100자리랑 10자리, 1자리 계산법은 똑같겠죠. 그럼 여기 12가지, 여기 12가지, 이 12가지를 서로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면 사건이 2개 발생했으니까 더하는 거겠죠. 끝자리가 2인 동시에 4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덧셈해서 답은 24가지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네 번째. 내가 자리를 만드는데 300보다 큰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해요. 300보다 큰 세 자릿수. 그럼 세 자리를 만들긴 할 건데 300보다 크려면 일단 맨 앞자리에 1이나 2는 못 오겠죠. 그럼 당연히 3부터 올 수 있고 뒤에 두 자리. 아니면 4가 오고 뒤에 두 자리. 5가 오고 뒤에 두 자리. 아까 2번 문제가 좀 다르죠? 2번 문제는 짝콜이기 때문에 뒤에는 1자리를 주력해서 1의 자리를 뭘 놓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떤 숫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중요해요. 그 맨 앞자리에 3 뒀을 때, 4 뒀을 때, 5 뒀을 때. 그럼 3이 뒀을 때는 일단 3은 없는 상태고 그럼 10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4개, 1자리 3개.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러네요. 더해요, 곱해요? 더하면 36가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만 바꿉시다. 맨 앞자리가 그러니까 숫자 카드 중에 하나가 0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달라지겠죠. 풀이가 달라질 거예요. 1번 0을 포함한 2, 3, 4, 5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 5자리 저기 있는 저 카드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면 몇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얘랑 똑같을까 답이? 아닐 거예요. 왜 아니죠? 0을 빼고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인데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가지죠. 그렇지. 왜? 0이 못 오니까. 0이 오면 5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0 빼고, 0 빼고, 그래서 4개. 그럼 그 다음 자리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4개 아니에요? 4개겠지. 왜? 0 빼고 내가 만약 맨 앞자리에 2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맨 앞자리에 2가 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천자리죠. 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숫자는 2 빼고 3, 4, 5 세 개 중에 하나요? 아니죠. 그때는 0을 이제 포함시켜도 되는 거죠. 아까는 맨 앞자리라 0을 아예 버렸다는 게 아니죠. 맨 앞자리에 0을 못 썼기 때문에 잠깐 일로 비켜봐 라고 했다가 그 다음 자리부터는 너 0 와 괜찮아. 그럼 다시 카드는 2 빼고 4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맨 앞에만 0을 제외해야 되다 보니까 5, 4, 3, 2, 1이 아니고 그냥 4, 4, 3, 2, 1 이렇게 갔던 것 뿐이에요. 그럼 똑같으면 돼. 2번. 그럼 이번에는 세 자리를 만들려고 해. 그럼 세 자리를 만든다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4개? 4개. 그 다음은? 4개. 4개. 그 다음? 3개. 그러니까 얼마죠? 48. 이렇게. 그럼 3번 문제.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짝수? 그럼 홀짝 이럴 때는 말했지만 맨 끝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짝수 오려면 맨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됐나요? 근데 0도 짝수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예요? 아니. 0도? 확장하면 그래요. 확장하면 어차피 정수에 2를 곱한 게 일반적인 전체 범위에서 짝수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짝수는 그 양의 개념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확장해서 수 전체에서 봤을 때 양음 구분 없이 수 전체에 봤을 때 짝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음의 짝수에 0도 포함되긴 합니다. 0도 써도 되는 거겠네요? 당연히 써도 되죠. 이거는 0이 짝수라서가 아니고 맨 끝자리가 0이 되면 이 수는 짝수기 때문이죠. 만약 120, 그럼 짝수잖아요. 120도 짝수잖아요. 근데 이거 계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올 수 있는 카드는 0 못 오죠. 2도 못 오지 않나요? 2를 벌써 갖다 썼잖아. 2를 맨 끝자리에 둘게. 그럼 2도 못 쓰고, 맨 앞자리 0 못 쓰고. 그럼 남은 건 3, 4, 5 중에 하나. 세 가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된다. 2는 맨 자리에 썼고, 0을 어쩔 수 없이 못 쓴 것 뿐이고, 맨 앞자리에 3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3과 2를 갖다 쓴 거고, 여기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3 빼고, 아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3이 왔고, 여기 2가 왔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카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100자리에 3 안 되고, 그 다음에 1자리에 2 안 되고, 그 다음에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4, 5 중에 아무나 와도 되죠. 세 가지. 됐네, 그러면? 두 자리 계산했으니까. 그럼 얘도 다르지 않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달라요. 얘는 벌써 끝자리에 0을 쓴 케이스죠. 끝자리에 0을 쓴 케이스예요. 그 맨 앞에 올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4개. 2, 3, 4, 5 중에 아무나 와도 되니까. 그 다음은 3개. 경우가 다 달라요. 얘는 9개, 9개, 12개. 전체 합치면 30까지.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의 정답은 300보다 커야 돼.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3. 그 다음은 아무나 와도 되죠. 0이 있든 말든 10자리부터는 관계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다르지 않겠죠, 답이. 얘는 36가지.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약간 헷갈려서 이거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걸 고민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 처음에 경우를 따지고 나면 이렇게 첫 자리의 경우를 따졌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쓰세요. 여기 해당했던 숫자. 이게 3이니까 이게 3 쓴 건 아니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2 빼고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0 빼고 3, 4, 5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다 썼다. 갖다 예를 드는 게 좋아요. 갖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이던 자리를 고민하려면 이건 못 쓰고 이것도 못 쓰네? 이거 못 쓰고 이거 못 쓰네? 그럼 남은 거는 0, 3, 4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세 가지네. 이렇게 해서 하나 경우를 적용하면 얘를 거기다 하나 써놓는 게 나아요. 그냥 그 다음 걸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요. 다른 문제 아니고 이제 설명 다 드렸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엔 이쪽 대표 뽑는 경우로 가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가시면 순열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조합이라는 개념으로 또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여중에 일부는 순열이고 일부는 조합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지금 어차피 이 단어는 몰라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 앞쪽에 있는 케이스를 순열이라고 배우고 뒤쪽에 있는 이 케이스를 조합이라고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죠. 자, 어떤 걸 말하냐면 이것도 지금 너무 인원이 좀 적으니까 그냥 다른 예를 들을게요. 좀 더 인원 많게 해서 우리 반에 학생이 A, B, C, D, E 5명이 있어요. 근데 네가 선생님이야. 이 5명 중에 우리 학급을 이끌어갈 이제 대표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뽑을 대표가 어떤 종류였냐면 첫 번째 여기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으려고 해요. 그럼 이런 아까 카드 뽑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몇 자리 만들면 돼요? 2자리 만들면 돼요. 약간 느낌이 앞쪽에 있는 게 회장 자리, 뒤쪽에 있는 게 부회장 자리,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네가 선생님이야. 저 5명 중에 회장을 뽑아야 되겠는데? 그럼 고민하다 보면 고민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겠죠. 사람이 5명이니까 A를 회장시킬까? 아니면 B? 아니면 C? D? E? 5가지. 그럼 회장에 어떤 학생 하나가 이렇게 뽑혀왔다고 칩시다. 이 계산했으면 가지수를 쓰는 게 낫다고 그랬죠? 저 가지수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게 나아요. 그럼 부회장은 D 빼고 회장인 동시에 부회장인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D 빼고 나머지 A, B, C, E 중에 몇 가지? 4가지. 그 정답은 2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이게 아니고 뭐 문제 보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 말고 반장 부반장 달라 같아. 같죠? 아니면 총무 미화부장 이게 총무 1명 미화부장 1명 뽑을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뭘 말하냐면 사람을 뽑아내는데 그 사람끼리 직책이 구분되는 거예요. 직책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르게 뭐라 표현하냐면 순서 있게 배워라는 겁니다.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이 순수가 있는 거야. 순수가 있다는 뜻은 이게 회장의 D, 그 다음에 부회장의 A로 뒀다고 칩시다. 잠깐 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한 20가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회장 D, 부회장 A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봤어.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죠? 다르나? 생각해봐. 회장 태규, 부회장 다윗 이것과 회장 다윗, 부회장 태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당연히 다른 거지.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이 20가지 안에는 얘랑, 그러니까 DA랑 AD가 다르다고 계산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 20가지 안에는 DA도 포함되어 있고 AD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책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거나 혹은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일렬로 배열해야 되거나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네, 2번째. 네가 선생님인데 우리 반 5명을 대표하기 위해서 아까 대표의 종류가 이거였죠.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책 구분이 되는 어떤 대표들을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달리기 대표 2명이죠? 달리기 대표 2명. 그럼 결국은 이제 2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2자리. 달리기 대표 2명. 그럼 처음에 여기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그 다음은 4가지야. 근데 이 경우 아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 달리기 대표 내가 D를 뽑았어요. 그 다음은 A를 뽑았다고 칩시다.
아까 위에서는 DA랑 AD는 다르지. 근데 이번에는 DA와 AD가 이런 거지. 야, 이번에 우리 반 그 체육대회 나갈 거야. 그래서 달리기 대표 2명 뽑을 거거든. 야, 우리 반 달리기 잘하는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추천한 거예요. 태규하고 다윗이 잘 달려요. 그래? 그럼 태규, 다윗, 니네가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나와. 그래서 저기 두 자리에 앉혀놨어. 그랬더니 좀 이따 선생님이 처음에는 태규하고 다윗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선생님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둘이 자리를 바꿔놨어. 다윗, 태규. 그럼 이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아까는, 다시,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까는, 여러분 보기에, 이 왼쪽 자리가 회장 자리야. 여기 오른쪽 자리가 부회장 자리야. 처음에는 태규가 여기 앉아 있었고, 왼쪽에 앉고, 다윗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 얘기는, 태규가 회장, 다윗이 부회장이지. 근데 선생님 잠깐 일부러 갔다 와서 왔더니, 둘이 자리가 바뀌었어. 그러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근데 이번에는, 야,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 나와. 여기 2명 다 이렇게 앉아놓은 거야. 여기 달리기 대표, 여기도 달리기 대표. 근데 순서가 태규, 다윗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갔다 왔더니 다윗, 태규로 자리를 바꿔놨어. 이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뛸 때 순서랑 관련이 있어요. 순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우리 반 대표는 대표 2명 뽑는 거예요. 이건 같은 경우지. 선생님이 니네 다 왜 자리 바꿨니? 그냥 바꿔봤는데요? 근데 아까 회장, 부회장일 때는 야, 자리 바꾸면 안 돼. 애들이 니네 뽑아줬잖아. 왼쪽은 회장 자리고 오른쪽은 부회장 자리야. 근데 이번에는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 나와. 2명 앉혀놨더니 자리를 바꿔놨어. 그럼 선생님 보기에는 관계없는 거예요. 왼쪽에 태규, 오른쪽에 다윗 앉든, 왼쪽에 다윗, 오른쪽에 태규 앉든, 어차피 달리기 대표 2명이야. 결국은 얘네 둘은 직책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같은 달리기 대표 2명이라 직책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없다는 얘기죠. 일렬로 배열되는 겁니까? 아니죠. 배열의 의미가 없던 거예요. 배열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죠. 니네 둘이 이렇게 자리 바꿔도 배열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 이럴 때는 이 20가지 안에 이거와 이거가 지금 사실 다 다르다고 계산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거라고 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럼 같은 거라는 얘기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2번? 2번의 중복이 발생하죠. 원래는 하나인데 2번 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로 나누나요? 2로 나누는데 이 2의 정체가 뭐야? 2명의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의미 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자리 바꿔도. 그러면 앞에서 배웠잖아, 맨 앞에. 우리가 이거 수업할 때 맨 앞에. 뭐라 배웠냐면 2명의 일렬로 배열, 2 곱하기 1. 3명의 일렬로 배열,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의 일렬로 배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명의 일렬로 배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죠? 2명의 일렬로 배열될 만큼 뭐가 발생한다고요? 중복이 발생하는 거니까 나눈다면 2명의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인 2 곱하기 1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냐면 2였던 거죠. 아, 똑같은 게 2번 나오는구나. 그 경우는 몇 번이죠? 10가지. 실제 우리는 2명 뽑는 거긴 한데도 어떤 경우는 20가지고 어떤 경우는 10가지였던 이유가 저 중복 때문이라는 거죠. 중복이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A, B, C, D 뽑는데 3명을 뽑는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총무 1명 뽑을 생각이에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5명 있다고 치고. 처음에 반장이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부반장, 총무 다 곱하면 맞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반 오늘 청소 당번, 주번 3명 뽑을 생각이에요. 그럼 첫 번째 주번 뽑을 수 있는 경우 수는? 그 다음에 4, 3. 그럼 답이 60까지? 아니란 얘기죠. 왜죠? 위에서는 직책 구분이 되는 3명이고 밑에서는 직책 구분이 안 되는 3명이야. 그럼 뭘로 나눠야 돼?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2명이니까 2로 나누고 3명이니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아까 요 앞에 보여줬잖아. 2명일 때, 지웠네요. 2명일 때 선생님 아까 여기 밑에 2로 나누세요 라고 안 하고 처음에 뭐라 설명했어요? 2 곱하기 1로 나누세요 라고 왜 굳이 써줬을까?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려고 2 곱하기 1을 쓴 겁니다. 그럼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야죠.
맞니?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세 명을 A, B, C를 뽑았다고 치자. 근데 이 A, B, C를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는 알고 보면 위에서는 다르지. 순서대로 반장, 부반장, 총무니까 위에서는 다르지만 밑에서는 어차피 주면 주번이야. 야, 니네 셋은 주번이야. 왜 자리 바꿨어? 그냥요. 의미 없어. 니네 셋은 그냥 주번이야. 다 남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기 때문에 6가지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6가지라는 것보다는 왜 중복이니까 나누긴 하는데 뭘로 나누어야지가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3, 2, 1의 곱으로 중복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6으로 나누게 되면 10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중학교 때는 이 이상이 나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2명이 중복될 때와 3명이 중복될 때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외워도 돼. 나누기 2냐? 나누기 6이냐? 외워도 되긴 해. 근데 하지만 그 외우는 과정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명심은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때 뺐던 문제 있죠. 뺐던 문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번까지 푸세요라고 안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거 이제 다 과제를 하시면 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앞쪽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죠.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에서 발생하는 결과물, 그 가지수가 경우의 수인데 이번에는 확률을 할 겁니다. 근데 경우의 수와 확률의 차이가 굳이 묻는다면 경우의 수는 가지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몇 가지입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묻는다면 확률은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요. 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를 확인하는 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그 주사위에서 2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몇 가지예요? 2가지. 아니, 주사위라니까. 네, 주사위를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6가지. 6가지죠. 그 중에 이 6가지는 주사위를 던져서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고 그 다음 위에 분자에 써야 될 거는 2의 약수라는 특정 사건 뭐 있어요? 1과 2. 몇 가지죠? 2가지. 약분하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주사위를 던지면 3번 중에 1번 꼴로 이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요 앞에 이제 주사위라면 돼요.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 3번 중에 1번 꼴은 2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근데 물론 실제로 3번 중에 1번은 꼭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3번 다 던졌더니 3번 다 2의 약수도 있겠지만 3번 다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1번이나 2번의 횟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번, 2번, 3번째는 문제 없는데 몇만 번씩 있죠.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일어나는 확률값이 여기서 배우는 공부에서 배우는 수학적 확률값과 거의 비슷해져요. 이 확률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확률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미래 예측 비슷해요. 그동안에 벌어진 상황을 통해서 통계는 확률이 이제 그래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동안 벌어진 자료를 수집해.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은 통계에 가깝고 그 다음 거기 안에 수치를 환산하죠. 그래서 몇 번 꼴로 이런 일이 발생해. 이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근데 통계나 확률을 통해서
미래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죠. 물론 다 예상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이 통계나 이제 확률을 다루는 이 학문은 꽤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확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확률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결국은 경우의 수를 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이제 스킬이나 개념만 좀 익히면 되고, 전반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잘 했느냐라는 거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간단하니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단위 여기죠. 확률의 기본 성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근데 그 P의 범위는 이 범위 하나 있다는 뜻이죠. 0 이상 1 이하. 무슨 말이죠? 봐봐.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일단 던져요. 그럼 주사위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6가지죠. 근데 어떤 경우는 내 6가지 중에 예를 들어 100보다 큰 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 수 6가지. 그럼 분자값은 100보다 큰 눈이 나올 사건을 따지지. 그럼 100보다 큰 눈이 나올 사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100보다 큰 눈이 나올 사건은? 없죠. 없으니까 0가지예요. 이렇게. 얘를 그냥 개수로 만들게요. 6, 주사위를 던졌더니 6 이상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그럼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6. 주사위를 던졌더니 아까처럼 2의 약수의 눈이 나올 사건. 2가지.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가지. 주사위를 던졌더니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사건. 4가지. 주사위를 던졌더니 5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5가지. 주사위를 던졌더니 1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사건. 6가지. 결론은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은 가장 작으면 얼마? 0. 가장 크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 사이 안에 확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가 된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도 없고 1보다 큰 수가 나올 수도 없다. 2번,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라고 그러고 이 케이스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률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너무 쉬운 얘기라 얘도 이제 생략을 하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앞쪽에서 얼핏 말했었는데 6건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주사위를 2개 던져봅시다. 이게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2개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 하나마다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죠? 6가지. 얘도 6가지. 2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그 중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눈의 합이 4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은 가장 작으면 얼마죠? 1이랑 3? 2죠, 2. 네? 두 눈에 나온 눈금을 더해서 가장 작은 거는 1 나왔을 때 2죠. 그럼 가장 큰 눈일 때는 얼마예요? 두 눈의 합이 가장 클 때는 12겠죠. 6 나왔을 때. 합치면 제일 크잖아. 그럼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눈의 합의 경우의 수는 2가 나온다거나, 그 사건은 2가 나온다거나 3이 나오거나 4, 5, 6, 7, 8, 9, 10, 11, 12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하죠? 눈의 합이 4 이상을 원하잖아. 그럼 4 이상이면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눈의 합이 4일 때, 두 눈의 합이 4일 때 몇 가지? 1, 3, 2, 2, 3, 1. 3가지. 눈의 합이 5일 때, 1, 4, 2, 3, 3, 2, 4, 1. 4가지. 합이 6일 때, 1, 5, 2, 3, 3, 3, 4, 2, 5, 1. 5가지. 합이 7일 때, 1, 6,
16, 16, 25, 34, 43, 52, 61. 몇 가지? 6가지. 합이 8일 때는? 7가지요? 아니에요. 세봐요. 합이 8일 때는 뭐부터 가능해? 2부터 가능해. 26, 35, 44. 그 다음 53, 53. 6이 했어요. 됐죠, 그러면.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 맞아요. 몇 가지? 4가지.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2가지. 몇 가지? 1가지. 가운데 있는 합이 7인 경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주사위 느낌 전체 던져서 나오는 전체 경우수 6가지 중에 이걸 다 어떻게 하죠? 이 숫자를? 이것도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더해요. 더하지 않을까요? 합이 4인 동시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 더해보세요. 이렇게 합치면 10이죠. 20, 그 다음 30, 33. 약분하면 12분의 11. 이게 답이야. 근데 이게 편할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합이 2인 거는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1, 1. 합이 3인 경우는 1, 2, 2, 1.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치? 그럼 만약에 눈의 합이 4 이상이 아닌 4보다 작은 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은 36분의 1 더하기 3이겠죠. 그럼 결론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하늘색이지만 하늘색을 다 구하자니 굉장히 사건이 여러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서 이걸 일일이 계산이 굉장히 불편하죠. 차라리 전체 확률값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36분의 30량.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값, 전체 확률에서 차라리 4보다 작은 눈의 합이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을 빼내면 4 이상의 눈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걸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뺐더니 얼마예요? 36분의 33 정답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건을 뺀 나머지 사건, 그래서 보통 뭐라 부르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여사건의 확률을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다는 뜻이야. 구하라는 걸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반대 사건을 빼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그냥 계산하는 것과 여사건을 계산할 때 어떻게 구분하지? 구분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읽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사건이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걸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 사건을 계산해서 빼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되면 그걸 하는 거고. 근데 보통 문장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 이상은 뭐 홀수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홀수려면 한 개가 홀수이거나 두 개가 홀수이거나 세 개가 홀수이거나 여러 개가 될 텐데 차라리 그럴 빼면 모두 다 짝수인 걸 빼면 적어도 하나는 홀수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적어도 하나, 제발 한 개 이상은 홀수이기를 바래요. 반대 사건이야. 전부 다 짝수. 그러니까 여사건은 약간 희망을 밟아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발 두 눈에 내가 무슨 게임을 해. 주사를 던져서 4 이상이 나오면 나 이기는 게임이야. 그럼 던지면서 그걸 고민하겠지. 제발 던졌더니 두 눈의 합이 4 이상이기를 바래. 이 희망을 밟아주면 되는 거죠. 4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나 아니면 최소한 뭐뭐가 아닌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은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사건을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문제. 1부터 20까지 자연수 각각 적힌 20장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 장을 뽑아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값. 보세요. 6의 배수가 나온 카드. 6, 12, 18. 몇 가지죠? 3가지죠. 근데 만약에 1번 문제가 아니고 2번 문제가 출제되는 거 있어요. 1부터 20까지 중에 카드 하나를 뽑는데 각각 20장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뽑을 거야. 근데 이게 6의 배수가 아니기를 바래. 그럼 6의 배수가 아닌 걸 따지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6의 배수가 아닌 거면 너무 많잖아. 6의 배수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 카드 개수 중에 6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전체 카드는 20개. 그 중에 3가지 20분의 3. 이 확률값인데 그럼 차라리 6의 배수 아닌 걸 따질 때는 1 빼기 6의 배수일 카드의 확률값을 빼내면 이게 더 계산이 유리하지 않냐.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이게 이 사건이라는 뜻이죠.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문제들이 많아요.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전 2개를 던지잖아요. 동전 2개. 그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제발 1개 이상은 앞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앞면, 앞면, 아니면 앞면, 뒷면, 아니면 뒷면, 앞면. 내가 원하는 이 사건이죠. 2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앞면인 거니까. 근데 주사위, 동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빠져있냐면 뒷면, 뒷면이 빠져있죠. 그럼 이거 3개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거 2개, 이거 3개 계산을 직접 해볼까요? 앞에 거 앞면일 확률값 2분의 1. 뒷 거 앞면일 확률값 2분의 1이죠. 그러면 동전 던지면 앞뒤 2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사건은 앞 나온다. 뒷 것도 앞 나온다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4분의 1. 얘는 동전 던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2. 앞면 나올 확률값 경우의 수 1.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 1. 4분의 1. 얘도 4분의 1. 그럼 다 합치면 4분의 3. 왜 다 합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니 그럴 바에는 둘 다 뒷면이면 뒷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곱하면 4분의 1.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둘 다 뒷면인 경우 빼면 어쨌든 하나는 앞면 아닌가? 이게 또 계산이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문제를 읽고 그냥 푸는 게 낫겠는데? 그럼 그냥 푸시면 되고 아니야 이건 그냥 풀기에는 너무 분류를 너무 많이 해야 돼. 차라리 여사건, 이 사건이 아닌 반대 사건을 전체 확률에서 빼내는 게 낫겠어. 그러면 여사건을 푸시면 되고 그때 여사건을 푸는 확률값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 1 마이너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구하면 1 빼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 반대를 빼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는 설명 안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또는 경우의 수 했었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A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덧셈 했었죠. 확률 마찬가지예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앞에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곱은 마찬가지죠. 동시에 발생하면 서로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 문제 중에 살짝 헷갈리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별로 헷갈리는 게 없어 보이는데 뭐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건 여러분이 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난이도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상자 A는 흰 공 4개, 파란 공, 이게 반전이 돼서 어떤 게 흰 공인지 모르겠네. 개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흰 공 4개, 이게 흰 공인가 봐요. 흰 공, 파란 공, 얘가 파란 공.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런 느낌일 때 상자 B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A, B 두 상자에서 공을 각각 한 개씩 꺼내는데 A에도 꺼내고 각각이라는 얘기는 동시에라는 뜻이죠. B에서도 꺼내는 거예요. 2개 모두 흰 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이 문제는 2개 모두 흰 공이 나온다는 뜻은 A가 흰 공 나오는데 동시에 B도 흰 공이 나온다. 이 뜻 아닐까요? 그럼 A가 흰 공 나올 확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A 통 안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값이라는 얘기는 A 통 안에 있는 전체 구술의 개수 몇 개요? 9개. 그 중에 흰 공 개수 4개. B 통 안에 들어있는 전체 구술의 개수 9개. 그 중에 흰 공 개수 3개. 동시에 2개 모두 곱이야 합이에요. 곱. 정답은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 남고 다시 곱하면 27분의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죠? 합곱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됐니? 네. 자, 요거 연속해서 꺼내는 확률값. 자, 이것도 그냥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 뭐 위에
개념 설명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상자 속에 당첨제비 3개를 포함한 8개의 제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상자에서 두 사람 A, B가 차례로 1개씩 제비를 뽑아 다음 경우에 대하여 B만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값을 구하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B만 뽑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상황이 달라요. 일단 2번은 보시면 돼요. 1번부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통 안에 8개 제비 있고 저 중에 색칠되어 있는 3개가 지금 당첨제비야. 저거 뽑으면 이제 상품을 주는 거죠. 나머지는 꽝이고. 근데 A가 먼저 뽑고 차례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A가 하나 뽑고 그 다음 이제 B가 뽑는 거예요. 근데 B만 당첨이 돼야 돼. B만 당첨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A는 꽝을 뽑고 B만 당첨인데 첫 번째 여기 룰이 뭐냐면 첫 번째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 게 룰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A가 먼저 뽑겠죠. A가 뽑아서 얘는 꽝 뽑아야 되지. A, B만 당첨되니까 A가 꽝 뽑을 확률값은 몇 분의 몇이죠? 8분의 8분의 5. 이게 A가 꽝 뽑을 확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시에 B가 뽑는 거죠. B는 뭘 뽑아야 돼요? 당첨. 근데 B가 뽑을 때 상황을 봐야 돼. 처음에 A가 뽑을 때는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까 제비가 8개 있죠. 그 중에 팍 뽑았는데 꽝을 뽑아야 되니까 5개. 근데 A가 뽑은 꽝을 어떻게 하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B가 뽑을 때도 제비 개수 몇 개예요? 8개. 그 중에 당첨 제비는 3개. 동시에 뽑는 거니까 곱셈이죠. 64분의 15가 B만 이 상황에서 뽑았던 당첨 제비를 다시 넣는다. 그 상황에서 B만 당첨될 확률은 64분의 15예요. 근데 2번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아요. 상황은 이거랑 똑같죠. A는 꽝 뽑고 B는 당첨. 그럼 A가 꽝 뽑을 확률값 8분의 바뀌지 않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근데 이번에는 A가 뽑은 A가 뽑은 제비를 넣지 않아요. 그럼 A는 지금 뭘 뽑은 거죠? 꽝을 뽑은 거죠. 이 5개의 꽝 중에 하나를 뽑아서 바깥에 버린 겁니다. 그럼 B가 뽑을 때는 제비 개수가 몇 개죠? 7개예요. 그 당첨은 3개. 56분의 15. 그럼 문제 바꿔볼까? 문제 바꿔보자. 2명 모두 당첨돼야 돼. 근데 1번 뽑은 제비 또 넣어요. 그럼 A가 당첨 8분의 3 곱하기 B가 당첨 8분의 3. 근데 2번 뽑은 제비 다시 안 넣어. 그럼 처음에 A가 당첨 8분의 3 곱하기 B가 당첨 7분의 2. 당첨을 뺐잖아요. 그러면 제비도 줄고 당첨 제비도 준 거예요. 이런 상황만 잘 이해하면 어렵진 않겠죠, 이 문제? 네. 위에 있는 개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넣냐 안 넣냐라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도 다 끝났네요. 주말 과제는 여기 교재 끝까지 마무리 해오시면 주말 과제